만약 제가 물을 많이 마시고 보약만 잘 챙겨 먹으면 콩팥은 알아서 회복된다는 믿음이 오히려 당신의 신장을 더 빨리 망가뜨리고 있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을 신장 전문의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조용히 확인해 왔다고 하면요? 사실 이 얘기는 오늘 갑자기 생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 전체를 쭉 펼쳐놓고 보면 신장은 늘 혹사당해 왔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순간 병원 대기실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건 젊은 세대가 아니라 당신의 부모 세대 혹은 바로 당신 세대인 노년층입니다.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이 세대에서 신장 문제가 폭발하고 있을까요? 조금 멀리 돌아가 볼게요. 우리 몸의 설계도를 만든 건 현대의학이 아니라 수십만 년에 걸친 진화입니다. 옛날 인류는 물과 소금이 귀한 시대를 살았어요. 사막을 건너는 낙타를 떠올려 보세요. 한 번 물을 마시면 최대한 오래 아끼고 염분도 한 알 한 알 저장해 두는 그런 생존 모드에 최적화된 동물이죠. 우리 신장도 거의 그 낙타 수준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언제 다시 물을 마실 수 있을지 모른다. 언제 소금을 다시 구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전제 아래 한 방울의 물, 한 알의 소금도 허투루 버리지 않도록 만들어진 장기예요. 사냥하고 채집하고 하루 종일 걷고 뛰던 시절에는 단 음식, 짠 음식 자체가 귀했습니다. 나가서 10시간 동안 사냥을 해야 겨우 한 끼를 먹을 수 있었고 그 한 끼도 대부분은 섬유질 많은 식물, 약간의 고기, 견과류 정도였죠. 설탕, 정제소금, 이런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신장이 과부하 걸릴 일이 거의 없었어요. 피는 묽었고 염분은 부족한 편이었고 칼로리는 항상 모자랐습니다. 신장 입장에서는 힘들지만 버틸 만한 환경이었죠. 그러다가 농경사회가 오고 곡물이 많아지고 저장 기술이 발달하면서 소금의 역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국만 봐도 그래요. 우리 전통 식단을 떠올려 보면 채소, 곡물, 콩, 발효 음식이 중심이었습니다. 된장, 간장, 김치, 젓갈. 분명 소금은 많았어요. 그런데 전체 칼로리는 지금보다 훨씬 낮았고 단백질도 과하지 않았고 인스턴트 가공식품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신장이 처리해야 할 총 부담량은 지금보다 훨씬 적었어요. 소금은 많았지만 그 외에 독성 물질, 첨가물, 과도한 단백질, 설탕 폭탄이 없었기 때문에 신장이 힘들어도 어떻게든 버텨준 겁니다. 문제가 진짜로 터지기 시작한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전쟁 이후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라면, 햄, 소시지, 통조림, 패스트푸드, 편의점 도시락이 쏟아져 들어왔고 국물 문화가 여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한국 사람 밥상 한번 떠올려 보세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설렁탕, 곰탕, 순댓국, 칼국수. 거의 모든 음식이 국물과 함께 나오죠. 거기에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식, 소주와 맥주, 안주로 나오는 짠탕과 볶음들. 신장은 매일같이 염분과 알코올, 그리고 각종 첨가물을 필터링하느라 쉴 틈이 없어졌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잘 보이지 않는 적이 있었어요. 바로 고혈압, 당뇨, 진통제 남용, 만성 탈수입니다. 젊을 때부터 머리 아프면 약 하나, 무릎 쑤시면 약 하나, 커피로 배 채우고 물은 거의 안 마시고, 라면 국물은 시원하게 끝까지. 이게 하루, 이틀은 별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신장은 조용히, 아주 천천히 갉아먹힙니다. 그래서 지금 60대, 70대가 된 세대가 바로 제가 진료실에서 느끼는 표현 그대로 신장 질환의 폭탄 세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디가 그렇게 아픈 것도 없었는데 왜 갑자기 콩팥이 나빠졌대요? 여기서 갑자기라는 말이 사실은 함정이에요. 갑자기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조금씩 조용히 진행된 겁니다. 그 과정을 몸이 우리에게 크게 알리지 않았을 뿐이죠. 한 할아버지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름도 직장도 다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평생 공장에서 일하셨던 분이었어요. 여름에는 땀을 비 오듯 흘리고 겨울에도 뜨거운 기계 옆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물은 거의 안 마셨어요. 물 많이 마시면 속이 부대껴서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대신 진한 믹스커피, 그리고 점심에는 짠국, 짠찌개로 버티셨습니다. 퇴근하고 나면 소주 한두 병에 또다시 짠 안주. 그렇게 40년을 보내고 70대가 되어서야 건강검진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해보니 신장 기능이 이미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나이든 할아버지일 뿐이었는데 콩팥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셨던 말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젊었을 때 누가 이런 걸 좀 알려줬으면 내가 물이라도 좀 더 마시고 국물이라도 좀 덜 먹었을 텐데 바로 그 한탄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인류의 진화, 한국 사회의 급변, 그리고 한 사람의 생활사가 한 점에서 만나는 장기, 그게 바로 신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의사도 숨겼던 1,500원짜리 신장 회복법은 사실 마법이 아닙니다. 이 긴 역사와 생활 습관의 흐름을 잠깐 거슬러 올라가서 신장에게 아주 짧지만 분명한 휴식과 회복의 시간을 주는 도구들에 가까워요. 값비싼 주사나 기적의 약이 아니라 너무 평범해서 그래서 오히려 무시되어 온 것들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믿고 있는 신장에 관한 오해들을 하나씩 짚어보죠. 왜 이런 오해들 때문에 병이 더 악화되는지, 그리고 왜 어떤 의사들은 이 1,500원짜리 회복법을 쉽게 입 밖에 내지 않는지, 그 뒷이야기도 함께요. 첫 번째 오해는 이겁니다. 신장은 아프면 티가 난다. 당신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을 거예요. 허리도 안 아픈데, 소변도 그럭저럭 잘 보는데 콩팥이 뭐가 문제겠어? 그런데 신장은 대표적인 침묵의 장기입니다.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도 통증이 없어요. 대신 나타나는 건 애매한 피로감, 조금 잘 붓는 다리, 아침에 눈꺼풀이 살짝 부은 느낌, 소변 거품이 약간 늘어난 정도입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 쉽게 나이 탓, 잠을 못 자서,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라고 넘겨버릴 수 있는 신호들이죠. 게다가 콩팥은 두 개입니다. 한쪽이 망가져도 다른 한쪽이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검사하기 전까지는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피검사를 돌려보면 이미 사구체 여과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는 경우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조용히 망가지는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게 참 씁쓸한 진실이에요. 두 번째 오해는 물을 많이 마시면 신장이 무조건 좋아진다는 단순한 조언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
적절한 수분 섭취는 분명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무조건 하루에 3리터 마셔라, 물 챌린지 해라를 따라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 안에 들어온 물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해서 발과 얼굴이 붓고 폐에 물이 차서 숨이 차고 심하면 응급실로 실려가게 됩니다. 실제로 건강 유튜브에서 물 많이 마시라길래 따라했다가 병원에 오는 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의 무작정 수분 과다 섭취는 도움이 아니라 위험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오해는 요즘 인터넷과 유튜브가 만들어낸 신화입니다. 건강보조식품만 잘 먹으면 신장이 회복된다. 신장 청소약, 해독 주스, 기적의 허브. 이름도 참 그럴듯하죠. 그런데 과학적 근거를 들여다보면 대부분은 연구가 거의 없거나 있어도 아주 제한적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과일 스무디나 녹즙은 칼륨이 굉장히 높을 수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에게 칼륨이 과도하게 올라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심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요. 단백질 보충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고단백 보충제를 마구 먹으면 신장이 처리해야 할 질소 노폐물이 확 늘어나면서 부담이 커집니다.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자신의 신장 상태도 모른 채 이런 것들을 챙겨 먹는 건 사실상 눈 가리고 엑셀을 밟는 것과 비슷해요. 네 번째 오해는 정반대 방향의 극단입니다. 신장은 한 번 나빠지면 절대 회복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미 망가졌다는데 뭘 해? 그냥 포기하지 라고 생각하는 태도죠. 완전히 망가져서 투석 단계까지 간 신장은 맞아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초기나 중등도, 손상 단계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추고 일부 수치를 호전시키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혈압과 혈당을 잘 관리하고 염분을 줄이고 특정 약물 사용을 조절하고 체중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사구체 여과율의 하락 곡선을 완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연구들이 꽤 많아요. 저는 진료실에서도 크레아티닌이 조금씩 올라가던 분이 생활 습관을 바꾼 뒤 수치가 안정되거나 약간 호전되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이 되돌릴 수 있는 구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도구,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1,500원짜리 회복법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왜 의사도 숨겼다는 말이 붙었을까요? 정말로 의사들이 비밀의 비법을 감추고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숨기고 싶어도 숨길 게 없어요. 오히려 너무 기본적인 것들만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구조예요. 외래 진료 시간은 짧고 환자는 많고 한 사람에게 생활 습관, 음식, 수분, 약물 사용까지 일일이 설명하려면 최소 20, 30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몇 분 안에 혈압 재고, 검사 결과 보고, 약 조정하고 다음 환자를 봐야 합니다. 게다가 아주 단순하지만 지키기 어려운 생활습관 조언은 환자 입장에서 잘 안 들립니다. 국물 좀 남기세요. 라면 줄이세요. 진통제는 꼭 상의하고 드세요. 라고 말하면 고개는 끄덕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에이, 그게 뭐 얼마나 영향을 주겠어. 차라리 약을 하나 더 주세요. 그래서 어떤 의사들은 속으로 이렇게 체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어차피 안 지키시겠지. 그러다 보니 가장 핵심적인 생활습관 팁을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기회 자체가 자꾸 사라집니다. 이게 의사도 숨겼다는 말 뒤에 있는 조금은 씁쓸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1,500원짜리 신장 회복법은 사실 아주 평범합니다. 너무 평범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해 온 것들입니다. 하지만 과학은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의 삶은 그 평범한 것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신장이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지 그리고 왜 이런 저렴한 도구들이 신장에게 휴가를 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신장을 저는 자주 이렇게 설명합니다. 초정밀 정수기이자 몸속 하수처리장. 우리 몸의 피는 분당 약 1리터씩 신장을 통과합니다. 하루로 치면 150리터가 넘는 양이에요. 이 피 속에는 우리가 먹고 마신 것들의 찌꺼기, 약물 대사산물, 과도한 염분과 물, 산성 물질들이 섞여 있습니다. 신장은 이 피를 통과시키면서 필요 없는 건 버리고 꼭 필요한 건 다시 되가져옵니다. 마치 집안 정수기가 물속 불순물을 거르고 깨끗한 물만 남기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 정수기는 생각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신장 안에는 수백만 개의 작은 필터, 사구체가 있습니다. 각각이 아주 미세한 체 역할을 하면서 혈관의 압력과 여러 호르몬 신호에 따라 문을 열고 닫으면서 균형을 맞춥니다. 여기서 고혈압과 당뇨가 왜 신장의 최대의 적인지 연결됩니다. 혈압이 계속 높으면 이 미세한 필터에 과도한 압력이 걸립니다. 정수기 필터에 수압을 계속 과하게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물이 잘 빠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필터가 찢어지고 구멍이 넓어지고 결국 기능을 잃습니다. 사구체도 똑같아요. 압력이 계속 높으면 필터의 구멍이 넓어져서 원래는 통과하면 안 되는 단백질이 새어나옵니다. 우리가 말하는 단백뇨가 이런 상황입니다.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기 시작했다는 건 필터가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이 상태가 오래 가면 필터 자체가 굳어지고 죽어갑니다. 당뇨는 또 다른 방식으로 신장을 괴롭힙니다. 혈당이 높으면 피가 끈적해집니다. 끈적한 피는 작은 혈관들을 막기 쉽고 필터 안쪽을 손상시킵니다. 게다가 고혈당은 신장 안에서 염증 반응을 유발해서 조직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이렇게 고혈압과 당뇨가 합쳐지면 신장 안의 미세한 혈관망은 조금씩 막히고 굳고 기능을 잃어갑니다. 여기에 짠 음식과 탈수가 기름을 붓습니다. 염분이 많으면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압이 올라가며 신장은 더 많은 소금을 배출하기 위해 과로를 하게 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소변이 진해지고 농축된 노폐물이 신장과 요로를 자극해 돌을 만들고 미세 염증을 반복시키는 악순환이 생겨요. 이렇게 보면 신장은 하루 24시간 한 번도 쉬지 않고 돌아가는 공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공장에 계속해서 과부하 작업을 시켜왔던 거죠. 이제 여기서 1,500원짜리 회복법의 정체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비용 측면에서 정말로 1,500원 안팎으로 구할 수 있는 것들부터 볼게요. 깨끗한 물 한 통, 저염 김치나 싱겁게 무친 나물 재료, 그리고 무엇보다 일반 소금 대신 저나트륨 소금 같은 생활 도구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저나트륨 소금은 보통 나트륨의 일부를 칼륨으로 바꿔 놓은 소금이에요. 그래서 같은 양을 써도 나트륨 섭취량은 줄어들고 짠맛은 어느 정도 유지됩니다. 혈압을 낮추고 나트륨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이미 만성 콩팥병이 진행된 분들, 특히 칼륨 수치가 높다는 말을 들은 분들은 저나트륨 소금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칼륨이 더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한 뒤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강법은 없다는 과학의 기본 원칙입니다. 또 하나의 어나오 500원짜리 회복법은 아주 단순한 혈액 소변 검사입니다. 지역 보건소나 건강검진센터에서 하는 크레아티닌, 사구체 여과율, 소변 담백 검사는 생각보다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어떤 곳은 거의 무료에 가깝게 제공하기도 하고요. 1년에 한두 번만 이 검사를 해도 신장 이상을 조기에 발견해서 회복 가능한 단계에서 개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싸구려 검사가 생명을 구한다는 역설이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값비싼 CT, MRE를 떠올리기 전에 이런 기본적인 피 검사와 소변 검사가 신장 건강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생활 습관 측면의 이론도 조금 더 들여다볼게요. 첫째, 나트륨 줄이기의 과학입니다. 연구들을 보면 나트륨 섭취를 하루 2첼0.2동 이하로 낮추면 혈압이 실제로 의미 있게 떨어집니다. 혈압이 조금만 떨어져도 신장 사구체에 걸리는 압력이 줄어들고 필터의 마모 속도가 늦춰집니다.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물을 남기고 젓갈 장아찌라면 즉석 국물류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신장이 하루에 처리해야 할 염분량이 확 줄어든다. 신장 입장에서는 매일 야근하던 공장이 드디어 정시 퇴근을 시작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둘째, 적절한 수분의 원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적절한이에요. 기준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소변색이 연한 레몬색을 유지하는 것, 너무 투명하면 과한 수분일 수 있고 진한 노란색이나 갈색에 가까우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조금씩 나눠 마시는 습관은 신장 필터가 너무 농축된 피를 다루지 않게 해주고 요로 감염과 결석 위험을 낮춥니다. 다만 다시 강조하지만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의사가 정한 수분 제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레몬색 소변이 아니라 의사가 말한 하루 총량이 기준입니다. 셋째, 싸지만 강력한 식이 조합입니다. 제철 채소, 적당량의 과일, 정제되지 않은 곡물, 그리고 과도하지 않은 단백질. 이 조합은 신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먼저 가공식품을 줄이면 나트륨과 인산염 첨가물이 확 줄어듭니다. 인산염은 가공육, 탄산음료, 인스턴트 식품에 많이 들어있는데 신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줍니다. 제철 채소와 통곡물은 섬유질이 많아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장내 미생물에도 좋습니다. 이것은 다시 전신염증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백질은 조금 복잡합니다. 너무 많으면 신장에 부담이 되지만 너무 적으면 근육이 빠지고 노년층에서는 오히려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체중과 신장 기능에 맞는 적정 단백질을 의사나 영양사와 상의해서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단백질 줄여라도, 단백질 왕창 먹어라도
둘 다 극단이에요. 이 모든 이론을 바탕으로 보면 1,500원짜리 회복법은 사실 특정한 한 가지 비법이 아니라 저렴하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 도구들의 묶음입니다. 저염 조리법, 싼 검진, 수분 관리, 약국에서 쉽게 사는 일반 진통제의 올바른 사용법, 이런 것들을 총합한 생활 패키지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소소한 변화들이 신장 필터 하나하나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과로에 지친 공장 노동자에게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쉬는 시간을 주는 것. 그 10분이 쌓이면 한 달, 1년 뒤에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신장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휴가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이론에서 벗어나서 실제 사람들의 삶에서 어떤 숫자와 결과로 나타나는지 연구와 사례를 섞어서 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연구들을 보면 고혈압 환자에게 저염 식단을 적용했을 때 수축기 혈압이 평균적으로 의미 있게 떨어졌고 그에 따라 만성 콩팥병 진행 속도가 늦춰졌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또 당뇨병 환자에서 혈당과 혈압을 동시에 잘 관리한 그룹이 그렇지 못한 그룹보다 투석이나 신장 이식으로 진행되는 비율이 훨씬 낮았다는 장기 추적 연구도 있어요. 이런 연구들이 말해주는 건 단순합니다. 신장은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선택에 반응하는 장기라는 것. 진료실에서 만났던 이름과 세부 사항을 완전히 바꾼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60대 초반 남성입니다. 평생 라면과 짠 찌개를 사랑했고 혈압약은 자주 빼먹던 분이에요. 건강검진에서 크레아티닌이 살짝 올라가고 소변에서 단백뇨가 발견되어 외래에 오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이랬어요. 이 나이에 뭐 어쩌라고요? 그냥 살던 대로 살다 가야죠. 저는 그분께 거창한 걸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간단한 말 그대로 1,500원짜리 회복 패키지를 제안했어요. 집에서 국물은 반 이상 남기기, 라면은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 줄이기, 일반 소금 대신 저염 소금으로 서서히 바꾸기, 하루에 500ml짜리 물병 하나를 준비해서 오전에 반, 오후에 반 나눠 마시기, 그리고 약은 빼먹지 않고 먹기. 딱 이 정도였어요. 6개월 뒤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혈압은 약간 낮아졌고 크레아티닌 수치는 극적으로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소변 단백 수치는 줄어들었고요. 이 변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에게는 망가지는 속도를 늦춘 첫 승리였어요. 그때 그분이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선생님,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라면 줄이는 게 제일 힘들었지 하다 보니 할만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70대 여성입니다. 평생 고혈압과 당뇨를 알아왔고 무릎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거의 매일 드셨던 분이에요. 어느 날부터 발과 얼굴이 붓고 숨이 차서 병원에 왔습니다. 검사해보니 신장 기능은 이미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이분에게는 1,500원짜리 회복법 중에서도 검사와 진통제 조절이 핵심이었습니다.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진통제, 특히 NSAID 계열은 신장 혈류를 줄여서 기능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 거의 매일 이 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류마티스 내과와 협진해서 약을 조정하고 가능한 다른 통증 관리 방법을 찾았습니다. 동시에 염분을 줄이고 의사가 정한 범위 안에서 수분 섭취를 관리하도록 도왔어요. 몇 달 뒤 신장 기능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당장 투석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부종과 호흡 곤란도 눈에 띄게 줄었고요.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약국약이니까 괜찮은 줄 알았어요. 이게 콩팥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줄은 꿈에도 몰랐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싸고 쉽게 살 수 있는 약일수록 더 조심해서 써야 한다는 것. 세 번째는 아직 40대 후반인 남성입니다. 이분은 특별한 증상이 없었어요. 다만 아버지가 50대에 이미 투석을 시작하셨던 분이라 혹시 나도 라는 불안감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기본 피검사와 소변검사를 했더니 아주 초기 단계의 미세 단백뇨가 발견됐습니다. 겉으로는 완전히 건강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이분에게는 바로 그 싸고 간단한 검사가 생명을 구한 셈입니다. 생활 습관을 공격적으로 바꾸고 혈압 혈당 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신장 기능은 거의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했던 말이 인상 깊었어요. 선생님, 제일 다행인 건 너무 늦기 전에 알게 된 거예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1,500원짜리 회복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화려한 시술이 아니라 싸고 접근 가능한 검사, 생활습관 조정, 약물의 올바른 사용, 의사도 숨겼다는 말이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 많은 의사들은 이런 기본기를 반복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다만 환자 입장에서 너무 평범해 보여서 잘 들리지 않았을 뿐이에요. 최근 국제 가이드라인을 보면 만성 콩팥병 관리의 1순위가 여전히 생활습관 교정입니다. 나트륨 제한, 혈압 관리, 금연, 적정 체중 유지.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내용은 개인적인 경험담이 아니라 이런 근거 위에 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이론과 사례를 실제 하루 생활에 어떻게 녹여 넣을 수 있을지 아주 구체적인 도구 상자를 열어볼게요. 먼저 오늘 당장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것들부터 떠올려 봅시다. 첫째, 일반 소금 대신 저염 소금 혹은 소금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허브 향 신료를 장바구니에 넣어보세요. 마늘, 파, 양파, 후추, 허브 믹스 같은 것들은 짠맛이 아니라 향과 풍미로 만족감을 높여줍니다. 다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 특히 칼륨 수치가 높다는 말을 들은 분들은 저염 소금을 임의로 쓰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에게 상의해야 합니다. 둘째, 인스턴트와 가공육 대신 세일하는 제철 채소와 두부, 달걀 같은 기본 식재료를 선택해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나트륨과 인산염 첨가물의 양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시지 대신 두부를, 라면 대신 국물 적은 볶음 요리나 비빔 요리를 선택하는 식이죠. 셋째, 500ml나 1리터짜리 물병 하나를 사서 하루 수분 목표를 눈으로 보이게 만들어 보세요. 건강한 분이라면 소변색이 연한 레몬색이 되도록 갈증을 느끼기 전에 조금씩 나눠 마시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담당 의사가 정해준 하루 수분 제한량을 이 물병으로 관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1리터 이하로 드세요 라는 말을 들었다면 500ml 물병 2개를 준비해서 그 이상은 마시지 않는 식이죠. 이제 하루 루틴을 한번 그려볼까요?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진한 커피부터 들이키기 전에 먼저 물 몇 모금을 마셔보세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소변색을 한번 확인해보는 습관을 들입니다.
오늘 내 몸의 수분 상태가 어떤지를 매일 아침 체크하는 작은 루틴이 되는 거죠. 점심에는 국물은 절반 이상 남기고 젓가락으로 건더기 위주로 먹는 연습을 해봅니다. 처음에는 허전할 수 있지만 일주일만 해보면 몸이 적응합니다. 저녁에는 라면이나 짠찌개 대신 간을 조금 줄인 찜이나 구이, 나물 위주의 식사를 선택해 보는 겁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라면 없는 날, 같은 작은 규칙을 만들어도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자신의 혈압을 집에서 재어 기록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가정용 혈압계 가격도 많이 내려갔어요. 한 달에 한 번은 체중 변화를 체크해서 부종이나 급격한 체중 증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도 간단하지만 중요한 도구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몸 안에 물이 쌓이면서 체중이 갑자기 늘 수 있기 때문에 체중은 일종의 경보장치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약국에서 흔히 사 먹는 진통제, 감기약, 건강보조식품을 섣불리 장기간 복용하지 않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약물들, 예를 들어 특정 진통제나 일부 한약, 고단백 보충제, 고칼륨 건강식품 등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한 뒤 사용해야 합니다. 약국에서 그냥 파니까 안전하겠지라는 생각은 신장 입장에서는 매우 위험한 전제예요. 마지막으로 1년에 한 번은 최소한의 혈액 소변 검사를 통해 신장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자기 선물로 삼아 보세요. 지역 보건소, 직장 검진, 지자체 건강 검진 등을 활용하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곳은 거의 무료에 가깝게 제공합니다. 이게야말로 진짜 1,500원짜리 혹은 거의 공짜에 가까운 신장 회복 보험입니다. 이 모든 도구들이 거창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입장에서는 오늘 하루 처리해야 할 염분과 독성 물질의 양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것, 과로 시간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것이 곧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주 받는 질문 형식으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질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이미 나이도 많고 신장 기능도 떨어졌다고 들었는데 이제 이런 걸 시작해도 소용이 있을까요? 제 대답은 늘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완벽하게 되돌리자는 게 아닙니다. 나빠지는 속도를 늦추고 투석 시기를 최대한 뒤로 미루거나 혹은 평생 투석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연구와 경험상 작은 생활 습관 변화만으로도 혈압과 부종이 좋아지고 피로감이 줄어드는 경우를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독입니다. 그 생각이 행동을 멈추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 그럼 1,500원짜리 회복법, 핵심만 한 줄로 말하면 뭐예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싸고 간단한 검사로 내 신장 상태를 정확히 알고 그 결과에 맞춰 염분, 수분, 약물, 식습관을 조정하는 것. 이 네 가지 축이 바로 1,500원짜리 회복법의 본질입니다. 특정한 기적의 약이나 음식이 아니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기본기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 이게 전부이자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앞으로 신장질환 치료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조기 진단, 웨어러블 기기로 혈압과 심박, 체액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기술, 새로운 약물과 신장 이식 기술은 지금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스마트워치가 당신의 체액 변화를 감지해서
지금은 수분을 조금 줄이세요. 라고 알려주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첨단 기술도 오늘 저녁 짠 국물을 남기고 물을 한 모금 더 현명하게 마시는 선택만큼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미래의학과 현재의 생활 습관이 서로 손을 맞잡을 때 비로소 신장은 가장 큰 혜택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도 숨겼던 1,500원짜리 신장 회복법이라는 자극적인 말 뒤에 숨은 진짜 메시지를 다시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사실 의사들은 이런 기본기를 늘 말해왔고 앞으로도 말할 겁니다. 다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말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들렸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듣고 있는 당신이 설령 노년층이라 할지라도 오늘 저녁 식탁과 내일 아침 물 한 잔에서부터 신장에게 작은 휴가를 선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아주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신장을 지키는 힘은 비싼 약이 아니라 오늘 당신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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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됩니다.